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 오늘의 뒷배경은 여기는 어디냐면 청와대 1층입니다. 청와대 1층입니다. 뒤에 보시면 고급스러운 융이 깔려 있는 계단 있죠. 이게 매일 아침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출근하시는 거죠. 출근을.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쭉 이제 요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 편으로 이쪽 끄트머리로 가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저번에 다큐멘터리에다 나왔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전 가보진 못했고요 아직까지. 예전에 이제 거대한 장기판의 공동 진행자인 이제 이용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견학을 가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와대, 윤석열도 떠난 외로운 청와대에 대해서 그 청와대 이야기하는 몇 가지 칼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자 중앙일보에서 나온 그 이하경 칼럼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떠난 문재인, LH 폭탄 피할 출구가 없다. 없죠. 없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요. 제가 그 2019년부터 말씀드렸던 2019년 그 조국 사태 일어날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문재인 편들어주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윤석열이 문재인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사심없이 문재인을 위해서 일했던 충신이었다. 마치 그 문재인이 영조라면 윤석열은 이제 박문수 같은 존재였다. 이 말씀을 제가 2019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파분들하고 저한테 이제 그랬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마. 무슨 윤석열이 무슨 문재인의 충신이냐. 서로 뭐 죽고 못 잡아먹는 사이 아니냐 뭐 이러셨는데 두 사람 사이의 브로맨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깊었어요. 깊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갈라섰죠. 뭐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언제 한번 특집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 이유는 둘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이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뭐 두 사람이 나이 들어서 싸웠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총장이 왜 검찰총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왜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떠났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한테 임기를 꼭 채워라라고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약속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임기 다 채워서 7월 달에 임기 끝나면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겠다. 네, 법무부 장관 시켜줄게. 라고까지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거 다 이제 관둬야 되겠습니다라고 관둔 겁니다. 왜냐? 저번에 말씀드렸죠.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자기 때문에 또는 자기를 목표로 때리기 위해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찢어버리려는 민주당 저 인간들의 행동을 그냥 뒀다가는 검찰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찢어지든 또는 뭐 무슨 부패 수사가 중단이 되든 그런 건 관심 없고, 야, 내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윤 총장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 남은 임기 동안에 윤 총장이 계속 이 자리에서 수사는 수사대로 관리해 주고, 뭐 예를 들어 LH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거 검찰에서 다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어떤 결론 내서 넘어가면 뭐 큰 문제 없이 윤석열은 다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윤 총장은 제가 대통령 각하 존경하고 대통령 각하 보호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간적으로도 그러고 싶지만 공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부서지고 사회 시스템이 부서지는데 문재인 대통령 각하 한 분에 대한 제가 인간적인 의리나 도리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라고 해서 물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바뀐 거죠. 뭐냐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은 떠나겠다고 하니 오케이 알았다 그럼 가라. 나는 나대로 그러면 살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지금 연락에 찾고 계신 거거든요. 가덕도 부산에도 가서 이제 그 친문이나 또는 뭐 다른 그 386 계열 또 부산 쪽 계열들한테 친한 척도 해보고 걔들 말 잘 듣는 것처럼도 해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윤석열이랑 카드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좀 안쓰럽죠. 안쓰럽기도 하고 약간 좀 욕하고 싶은데 욕은 좀 줄일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짜증도 나고 그래요. 뭐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가서 정권이 교체가 되든 이대로 가서 정권이 교체가 안 되고 뭐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든 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뭐든 하여튼 끌려가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전 정부에 대해서 워낙 청와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진짜 한 3년 햇소리 치면 3년 2년 반 이 정도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그렇다 맞다 그래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귓등으로 듣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60만 70만 또는 뭐 3, 40만 유튜버보다 사실은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이 훨씬 더 영향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거는 아시죠? 금방 확인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때 스미더스가 했던 말이 맞았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그렇게. 지금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정은도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5월달에. 그리고 뭐 대역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방금 3시간짜리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지금 실시간 줌 강의를 마치고 나서 지금 녹음을 하는 거라 가지고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기침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의혹은 부동산과 불공정을 동시에 때린 폭탄이다. 조국 사태, 울산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옵티머스 라임 의혹은 충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는 세대 이념을 불문하고 온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정권은 24번의 오작동 대책으로 집값 폭등, 전세 대란을 불러 경제적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뒤늦게 공급 확대로 전환했는데 악재가 터졌다.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밀란을 각오해야 한다. 문제의 LH 토지보상 담당 직원들은 프로페셔널한 투기꾼이었다. 비공개 내부 정보를 손에 쥐고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쇼핑하듯 사서 쪼개고 희귀종 나무를 심어 보상가를 극대화시켰다. 경매 1타 강사로 돈을 벌었다. 추악한 기교는 엄정해야 할 법과 제도를 악취를 풍기는 축제의 도구로 만들었다. 자본주의의 하수구가 이런 것인가? 집값을 취임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던 국민들은 사기당한 심정이다. 이 지경인데도 LH 직원들은 우리는 투기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며 항변한다.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 3기 신도시는 물론 주택 83만 호를 공급할 2사 대책도 출발선에서 길을 잃었다. 이제 미친 집값을 무슨 재주로 맡겠는가?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제외됐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이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가 주도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가 사고 칠 때 관리 책임이 있는 사장이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검사석에 앉은 초현실적인 장면이다. 법치주의의 몰락이다. 더군다나 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직원들을 감쌌다. 컨트롤 타워가 무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
조사 결과는 볼 것도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부동산 대책을 감당할 자격을 잃은 국토부 장관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달랐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등 5개 지역의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땅값 폭등을 겪었다. 대통령은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년 2개월 동안 투기사범 13,000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공무원만 131명이었다. 노무현 정부도 27명을 적발해 처벌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참모였던 문 대통령이 검찰이 부동산 투기 단속의 주체가 됐던 전례를 몰랐을 리 없다. 셀프 조사라는 반칙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 것이다. 인간 문재인은 청렴한 삶을 살았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 홍인동 금송 힐스빌에서 전세로 지냈다. 투기꾼을 봐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공정과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가. 요거는 이 이종필이라는 분이 중앙일보 부사장께서 이하경이라는 중앙일보 부사장께서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청렴한 삶을 산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한때 그 부산에서 그 빨간 바지로 불릴 정도로 부산의 빨간 바지로 불릴 정도로 그 부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투기에 관련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뭐 양산에 한 채, 뭐 자식들도 다 집 한 채씩 있고 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 저기 부산의 유명한 해운대에 그 뭡니까 저기 무슨 뭐라고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한 건물인데 거기 불법 분양에도 이제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 1,000만 원짜리 의자라는 거 있잖아요. 왜 뭐 모조품이니 복제품이니 어쨌든 했던 거 그거 그 부산에 거기 그 모델하우스에 있던 걸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비싼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가구를 어떻게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구매한 거예요. 그만큼 거기 많이 다니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문 대통령이 투기꾼 저승사자인 검찰을 빼고 합동조사단을 만든 데는 필시 말 못할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에게는 엄격한 듯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한 성품이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초래했을 수 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다. 공사를 혼동한 부적절한 관용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다. 이제 야인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국 사태 당시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싹을 초기에 자르지 못해 몰락했다. 검찰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선제적으로 쳐내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검찰이 남을 상대로 칼질할 때는 환호하다가 정작 자기 환부에 칼을 갖다 대기만 해도 난리를 친다. 그는 스스로를 충신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진심은 싸늘하게 거부당했다.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진성준, 최강욱 등 피의자, 피고의 신분의 여당 의원들이 뭉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문을 닫겠다며 그를 압박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검찰개혁 속도조절 신호를 보냈던 대통령은 무도한 행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윤석열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시하자 즉시 수리했다. 대통령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공정과 정의를 열망했던 대통령이 힘센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결단하지 못할 때 민심을 읽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충신은 떠났다. 윤석열은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한다. 권력형 비리의 주역과 신도시 예정지에서 크게 한탕해서 서민을 괴롭힌 거악들은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자게 됐다고 환호할 것이다. 하산하는 대통령에게 출구 없는 위기의 시작이다. 라고 중앙일보의 이하경 주필겸 부사장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뭐 제가 3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얘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서관 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참 기도 안 차는데요. 내용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여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요즘 마스크 안 쓰십니다. 그죠? 아마 뭐 화이자 백신을 맞으셨으니까 그러시겠죠. 문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개혁의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팔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고 했고 그 다음날 총장직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다만 수사 기소권 분리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소 수사권 분리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라는 취지로 이른바 속도 조절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사실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남한테 떠넘기고 있는 측면이 좀 크죠.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는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성윤 때문이죠. 뭐.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의적, 선택적,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동원해서 검찰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느끼는 검찰의 불공정성은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검찰 탓이라는 뉘앙스다.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바란다며 아직 무능한데 권한만 줬다는 얘기를 인정을 하시네요. 대통령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라며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 간의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딴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혼자 마스크 벗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는
국민의 안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아동학대와 그 성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법무부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범계 법무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퇴임을 앞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 뭐 원론적인 얘기고요. 항복선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 속도 조절하라. 그다음에 검찰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해라.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야. 이제 하지 마. 하지 마라 좀. 나 좀 퇴임 후에 좀 안전해지면 안 될까? 왜 꼭 니들이 나한테 불을 질러야 되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진짜 이게 애둘러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 원래 대통령 같으면요. 원래 대통령이 권한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굳이 이런 얘기를 이런 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법무장관 부르면 돼요. 야, 다 한 명씩 들어와. 이래가지고 내일 1시에 법무장관 들어와. 그리고 3시에 2시에 행안부 장관 들어오고 3시에 원내총무 들어와. 원내대표 들어와. 이래가지고 1시간씩 갈구면 됩니다. 나 같이 좀 죽을까? 미쳤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나 1년 남았다고 늘 배는 게 없나 본데 넘겨줘 한번? 야, 너 내가 어디 조선일보 같은 데다가 니 그 첩 있는 거 그거 뿌려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협박을 해야지. 근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국정원 뒀다 뭐랍니까? 근데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사실 국정원까지 필요 없어요. 아니 무슨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기저기 그 사람 원래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가난해요. 원래 가난하고 옛날에 김동식이라고 부여 간첩 내려왔을 때 만나기도 했었고 만나는데 또 신고 안 해가지고 불고일죄로 처벌받았던 거 하여튼 기소도 안 당했고. 근데 원래 성남에서 가난하게 살던 거지 중에 산거지 새끼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 됐는데 돈 안 벌고 싶겠냐고. 존나게 돈 챙긴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나도 아는 정도인데. 그럼 대통령인데 알겠죠. 그럼 당연히. 그럼 그거 대놓고 한 소리 하면 돼. 야, 너 니배 떼지는 그러면 고소장 안 들어갈 것 같아? 넌 체포영장 풀이야 뭐야? 다 두들겨 패면 됩니다. 어차피 다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겁먹은 거죠, 대통령이. 겁먹은 겁니다. 겁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계 구도가 완전하게 정착이 되면 걔하고 이게 협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가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예를 들어 이재명으로 완전 확정됐다고 칩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애들 좀 조질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라고 대통령도. 그나마 이제 윤석열까지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대통령도 아니죠 이제 윤석열에 있을 때야 대통령이지. 윤석열 없는데 이게 뭐야 그 양반이. 대통령도 아니지 뭐. 그냥 문씨죠 문씨. 그러고서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안간힘을 써보시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추천 여러 명 받으시겠지만 어느 미친놈이 지금 상황에서 검찰총장 하겠다고 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성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야, 이성윤이 아무리 바보라도 말이죠. 야, 너 검찰총장 할래 그러면 네 이러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정권 바뀌면 얘는 바로 그냥 감옥인데? 아무리 사람이 앞을 못 내다봐도 이성윤이 그렇게 바보겠냐고. 실제로 친추미애 또는 친정부 쪽에 있던 그 부패 약간 좀 윤석열에게 반윤석열 쪽에 있었던 검사들 치고 지금 검찰총장 하고 싶은 놈 한 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화살이 자기한테 오게 돼 있는데 왜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도 관표 욕심 있으면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몇 개월도 안 가는 거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 테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야 마지막 막판에 순장조로 검찰총장 한번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죠. 검찰총장 별 탈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범죄자고 이제 정권 바뀌면 수사는 예정돼 있어요. 한 1년은 이 민주당 정부에서 부패 사건들 수사하는 걸로 그냥 꽉 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총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부역을 했다. 이러면 그 인간부터 잡혀가는 겁니다. 하여튼 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스미더슨은 3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